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청량한 바닷바람을 불어넣어줄 팟캐스트 두루미스 세계 이야기의 루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몰디브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떠 있는 고급스러운 워터빌라? 아니면 새하얀 백사장? 네, 바로 그거죠. 신혼여행의 성지.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지상 낙원이잖아요. 평생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꿈의 여행지죠. 그렇죠. 그런 몰디브가 사실은 수많은 작은 섬들이 모여 이루어진 나라이고 그 아름다운 섬들이 머지않아 바닷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이 지상낙원을 지키기 위해 또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아주 독특한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은요. 네? 섬들이 사라질 위기라고요? 그 아름다운 몰디브가요? 상상만 해도 너무 슬픈데요? 그리고 정치 경제 시스템도 독특하다고요? 그냥 관광으로만 먹고 사는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었나요? 갑자기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 떠오르면서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림 같은 풍경 너머에 있는 몰디브의 진짜 얼굴, 즉 수천 년의 역사와 생존을 위한 경제 전략, 그리고 때로는 경랑에 휩싸이기도 했던 정치 이야기까지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어쩌면 이 작은 섬나라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클지도 몰라요. 와, 정말 제가 알던 몰디브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 기대돼요. 먼저 몰디브가 어떤 나라인지 기본적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몰디브는 인도양 한가운데 자리 잡은 섬나라예요. 무려 1192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사람이 사는 섬은 약 200개 정도죠. 1000개가 넘는 섬이라니 정말 많네요. 그럼 그 섬들이 다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가요? 대부분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섬들이 해수면에서 평균 높이가 1.5m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국도 전체가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죠. 1.5m요? 생각보다 훨씬 낮네요. 정말 심각한 문제겠어요. 그럼 이 섬에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을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다고 해요. 기원전부터 인도 남부나 스리랑카에서 건너와 정착하기 시작했고 초기에는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12세기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이슬람교가 전파되면서 나라 전체가 이슬람 국가로 바뀐 거죠. 그때부터 술탄이 다스리는 이슬람 왕국이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아, 그래서 몰디브가 이슬람 국가였군요. 여행 가면 히잡을 쓴 여성분들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몰디브는 국교가 이슬람교인 나라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 이슬람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수도 말레에 가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도 볼 수 있고요. 지리적으로 인도양의 중요한 길목에 있다 보니 몰디브도 역사의 풍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16세기에는 포르투갈의 침략을 받아 잠시 지배를 당하기도 했고 이후에는 네덜란드와 영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겠죠. 강대국들 사이에서 힘들었겠네요. 그럼 식민지였나요? 완전한 식민지는 아니었고 영국의 보호령 형태로 있었어요. 국방이나 외교는 영국에 맡기지만 국내 문제는 술탄이 계속해서 다스리는 방식이었죠. 그러다가 1965년에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드디어 독립을 했군요. 그럼 계속 술탄이 다스렸나요? 독립 후에도 잠시 술탄제가 유지되다가 1968년에 국민투표를 통해 공화국으로 전환했어요. 술탄이 다스리는 군주제에서 대통령 중심의 공화국으로 바뀐 거죠. 이때부터 몰디브 공화국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독립하고 공화국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그렇죠. 공화국이 된 몰디브는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어요. 땅도 작고 특별한 자원도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때 몰디브의 운명을 바꾼 것이 바로 관광 산업이었습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관광. 몰디브 하면 역시 휴양지잖아요. 맞아요. 1970년대 초반부터 유럽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리조트 개발을 시작했는데 이게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둔 거죠. 몰디브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즉 에메랄드빛 라군과 새하얀 백사장, 수중 환경이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킨 거예요. 하나의 섬에 하나의 리조트라는 독특한 개발 방식도 프라이빗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드는 데 한몫했고요. 하나의 섬에 하나의 리조트라니. 정말 특별한데요? 그래서 그렇게 프라이빗한 느낌이 나는 거군요. 네, 관광업은 몰디브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었고
외화벌이의 핵심이자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죠. 수많은 일자리도 만들어냈고요. 덕분에 몰디브는 남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죠. 물론 관광업 외에도 전통적으로 참치 같은 수산물을 잡는 어업도 중요한 산업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던 섬나라가 관광 하나로 이렇게 발전했다니 대단하네요. 경제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정치적으로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독립 이후 오랫동안 한 명의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면서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도 했거든요. 장기 집권? 그럼 민주주의는 좀 어려웠겠네요. 네, 마문 압둘 가윰이라는 대통령이 1978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30년이나 계속 동안 집권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정치적 반대팔에 대한 탄압이나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도 있었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민주화 요구가 커지면서 2008년에는 드디어 다당제 민주선거가 치러지고 정권 교체도 이루어졌어요. 와, 30년 만에 정권 교체라니 정말 큰 변화였겠어요. 그럼 지금은 정치가 안정적인가요?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과 불안정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몰디브 정치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바로 기후변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요. 전 세계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심지어 바닷속에서 수중 관료 회의를 열어 그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죠. 바닷속에서 회의를요? 정말 절박함이 느껴지나요? 생각해보니 몰디브에게 기후변화는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몰디브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탄소 중립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죠. 동시에 관광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죠. 이슬람 국가라는 점도 정치나 사회에 영향을 많이 줄겠죠. 네, 몰디브는 헌법으로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하고 법률에도 샤리아, 즉 이슬람 율법이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몰디브 국민은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하고 다른 종교를 공개적으로 포교하거나 실천하는 것은 제한되죠. 관광객들이 머무는 리조트 섬에서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일반 주민들이 사는 섬에서는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편이에요. 최근에는 종교적 보수주의가 강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름다운 관광지 이면에 그런 종교적인 엄격함도 가지고 있네요. 오늘 데이빗이 덕분에 몰디브가 단순히 아름다운 신혼여행지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몰디브는 우리에게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작은 섬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제 몰디브를 생각하면 에메랄드빛 바다와 함께 그 바다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간절한 노력, 그리고 독특한 문화가 함께 떠오를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몰디브를 새롭게 바라보는 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루미스 세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다음 편에 만나요. 슈쿠리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희가 오늘 나눈 이런 흥미로운 지식들은 사실 두루미스 위키에서 가져온 거랍니다. 두루미스 위키는 인공지능, 바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위키 서비스인데요. 세상에는 정말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들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특정 언어로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두루미스 위키는 이렇게 흩어지고 언어 장벽에 막혀있는 지식들을 AI가 똑똑하게 모아와서 하나의 완성된 정보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곳이에요. 중요한 건 AI가 없는 내용을 새로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출처의 정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연결해서 여러분께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여러 조각으로 나뉜 퍼즐을 AI가 맞춰주는 것과 같죠. 그래서 두루미스 위키에 오시면 언어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지식들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저희는 두루미스 위키가 세상에 숨겨진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인류의 소중한 기억들을 잘 기록해서 지식으로 세상이 더 잘 연결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접하신 내용처럼 두루미스 위키에는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흥미로운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두루미스 위키를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두루미스 위키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들을 꾸준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